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필요한 걸로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 특히 LAMD 맨 마지막 나오는 거 이거 뭐냐면 상대방이 저런 무식한 그 탄도미사일성 대구경 로켓은 안 보내잖아. 뭐 직경 400, 600짜리 대구경 로켓. 거의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저런 건 아이언돔으로 못 막아요. 그거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저 LAMD가. 예, 마지막 지금 화면 걸려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LSAM-1, LSAM-2, 천궁2, 천궁3는 뭐냐면은 이건 이제 그 항공기나 뭐 이런 순항미사일을 막기도 하지만 탄도미사일을 막는 내겹이잖아요. 이게 내겹살이라고요. 그 아래 LAMD까지 붙어서 오겹살 되는 거예요. 참 비싸고 맛있는 오겹살. 예.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과 중국이 다 이게 짭중심 납작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shallow depth suppressed trajectory예요. 그러니까 거리가 짧고 서로 간에 그리고 요새 이제 로켓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말이 탄도미사일이지 외계권으로 잘 나가지도 않고 100km 이내에서 이내가 되면 특히 뭐 50km, 60km부터는 이게 뒤에 조정면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꼬리 날개를 조정면이라 그럽니다. 유식한 말로 조정면을 써가지고 변칙 기동을 하고 심지어는 이동 타겟도 노려볼 수 있고 뭐 이런 특징을 가져요. 이 납작탄도 미사일들이 좀 골아프다고요. 그건 우리가 골아프면 중국도 골아픈 거고 북한도 골아픈 거예요. 만약에 우리 미사일 파워가 좋으면 우리 미사일 파워가 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피차마차야 이거는. 어쨌거나 이때는 방패 좋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또 창 날카로운 놈도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방패 좋은 창 가진 놈이 최고인데 우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짭중심 납작탄도. 이런 쪽에 특화돼서 이거 맞겠다고 그냥 세벌 4겹 5겹으로 쌓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일단 이걸 떠나서 미국의 MD 체계랑 상관없이 독자적 MD 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MD 체계가 있지만 에로 그러니까 외교권 바깥에 높은 데서 쏘는 거 그건 중거리 탄도미사일 막는 거예요. 이란에서 독일을 향해서 쏘는 거를 막는 거. 예를 들어서 혹은 뭐 저기 뭐야 그 러시아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곳에서 독일을 향해서 한 2,000km 쏘는 거를 막는 거. 이게 이제 에로우 같은 거죠. 그래서 에로우를 좀 샀죠. 그 다음에 탄도 이 짭중심일 때 쓰는 또 이스라엘 게 있어요.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다윗의 돌팔매라는 애인데 이건 또 소량을 최근에 작년에 핀란드가 사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한테는 필요도 없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막는 거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500km 상공에 막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한반도가 홀쭉해갖고 또 짧아서 우리가 막을 때는 150km 이하야. 전부 고도가. 사드가 맨 마지막 고도예요. 우리 입장에선. 그거보다 높은 거 막아줄 때는 남을 위해서 막아주는 거예요. 일본 가는 거, 미국 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일본 가는 거, 괌 가는 거를. 일단 우리한테 급한 거는 150km 이하에서 촘촘히 박아서 막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50km 이하에서 이스라엘은 데이비드 슬링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천궁2, 천궁3, LSAM-1, LSAM-2 거기다가 미제도 사서 미국이 또 자기들이 운영을 하니까 자기들 미군 보호하려고 사드, 페이트리어트는 또 우리가 사서 쓰고 미군도 운영하고 어쨌거나 한반도 안에서 돌아가는 150km 이하를 막는 애들이 6개나 들어가는 거예요. 6겹이나.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뿐만인가 이 천궁이나 LSAM을 또 발전을 시키면은 해상 이지스가 되잖아요. 해상 MD 이지스. 그러니까 서해나 동해나 남해에 있는 떠 있는 우리 구축함이 서울이나 뭐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에 떨어지는 광주를 향해서 탄착을 그리고 있는 그 탄도미사일을 배에서부터 쏴갖고 요격을 해주잖아. 그게 한 2겹쯤 해줄 거라고요. 바깥에서. 그럼 우리는 7겹이에요. 7겹. 근데 또 배가 자체를 막아야 되잖아. 그럼 8겹이 돼요. 무시무시한 데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그거 한 10년 안에 거의 다 될걸. 예. 10년
LSM-2까지 가면 10한 3, 4년? 예. 그렇게 되죠. 근데 이게 동시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에도 유리해요. 왜냐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부 납작탄도거든요. 위로 한번 떴다가 탁 깔아앉아 가지고 쫙 달려 들어오는 애거든. 고도 한 50에서 60km로. 그거 유지해서. 그래서 그 국방부 쪽에서 LSM-2가 개발이 되면 극초음속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극초음속은 저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로 그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돼서 떨어져서 나오는 HGV, 그러니까 극초음속 글라이딩 비클, 활강체 방식의 극초음속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쨌거나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이제 벤발 잠깐 다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오면 러시아 이란의 이 외부 도발 파산에 대응하는, 러시아 이란이 외부 도발해서 이렇게 파산하는 거 봤잖아요. 러시아 저 푸틴 체제 저거 허리 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허리 나가겠더라고. 전쟁을 안 끝내주는데 어떡할 거냐고. 안 끝내주는데 어떡할 거냐고. 너 허리 나갈 때까지 우린 전쟁 안 끝내. 허리가 나가든 말든 전쟁 끝나고 싶으면 다 철수해. 근데 전쟁 끝나고 싶으면 다 철수하게 되면 정치적 책임 따르잖아요. 사람이 수십만이 사상자를 냈는데 지금 벌써 40만 뭐 이렇게 사상자 났다 그러는데 30만, 40만. 전쟁 더 가면 뭐 50만, 60만 사상자 날 거 아닙니까? 책임 따르죠, 당연히. 그러면 이 러시아는 저 외부 도발 우크라 쳐벌렸다가 이제 그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거고, 이란은 저기 17 하마스 테러 사주했다가 김밥 옆구리 터지는 건데, 중국은 무슨 외부 도발을 쳐버리고 있는데 어디서 김밥이 터지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한반도입니다. 이 중국의 외부 도발은 좀 포커스가 없어요. 새똥 갈기듯이 해. 새똥은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여기 쏘고 찔끔찔끔해서 포커스가 없잖아. 러시아는 뭐 개똥 갈기듯이 해요. 그래도 포커스가 있어요. 러시아는 보면 도발을 어디에 했나 보면 자기의 영토의 확장이란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조지아도 그랬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 자기 영토의 확장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토의 면의 확장.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 뭐 심지어는 뭐 저기 1대1로 한다고 뭐 아프리카 저기까지 다 새똥 갈기고 다녔지만 굵직한 것만 봐도 중국이 이제 전쟁 내지는 충돌이 갈 수 있는 데가 북한, 한반도, 북핵, 한반도, 동중국, 대만 해협, 남중국, 그 다음에 뭐 그거랑 연관돼 갖고 동남아, 인도 한 6군데쯤이죠. 물론 이제 전선으로 크게 정리를 하면 한반도, 대만과 동중국, 그 다음에 남중국과 동남아, 그 다음에 인도에서 4군데가 이제 전선이 4개가 형성될 수 있는 데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중국에 대해서 유럽이 완전히 이제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된 거는 중국이 러시아랑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우크라 침공 때 놀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란의 파트너인데 이란이 지금 중동을 다 빠개버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이게 완전히 새똥을 갈기듯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발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은. 근데 이제 새똥 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좀 굵고 좀 크게 싸놓은 놈이 있고 뭐 한 방울씩 싼 게 있고 그렇잖아요. 이 제일 굵고 크게 싸놓은 게 북핵이에요. 그래서 이 북핵이 파산한다. 외부 도발, 북핵이라는 외부 도발이 파산한다. 이건 북한이 자유화되든지 급한 사태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 내부가 터집니다. 이 세상 이치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니까 굉장히 짧게 지나갈게요. 이건 너무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북핵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진실이 3가지가 있죠. 우선 첫째 하나, 북핵 오너는 중국이며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과의 게임입니다. 북핵의 컨트롤, 북핵을 막아내는 거, 북한이 전쟁 못하도록 하는 거, 도발 못하도록, 이거 다 중국과의 게임이에요. 그럼 중국이 왜 북핵을 했냐? 노림수는 2개입니다. 하나는 심리적 강압, 두 번째는 군사적 강압. 심리적 강압은 대상은
한국인이에요. 한국인의 머릿속에 우리를 북핵 위협으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그 주체는 중국밖에 없어.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고 그것에 굽혀가지고 미국과 멀리하게 만들도록 하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군사적 강압은 대상이 미국입니다. 타이완 남중국해를 중국이 도모할 때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못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그 중국의 노림수예요. 이런 얘기들을 안 하잖아, 사람들이. 언론도 안 하고 학자들도 안 하고. 나 왜 그런지 몰라. 두 번째 진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자체 핵무장을 하면 반드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을 하게 되면 한국이 핵전쟁 버튼을 갖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한국이 보통 나라가 아니고 문재인 보유국, 이재명 보유국, 조국 보유국, 홍석현 회장의 여시제 보유국, 민주당의 그 부설 연구소, 브레인 연구소 겸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당교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민주연구소 보유국,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안미경중,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거 제일 열심히 떠들었잖아요. 또 조선일보가 이제는 그 김대중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안보 줄타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리영이, 좌빨의 대부 리영이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조선일보 그 핵심이 그렇게 한 10여 년 전부터 떠들어왔어요. 김대중 씨 같은 사람이. 예. 우리 조선일보 보유국이라고. 그러니까 아니 제도권 보수를 이끌어가는 오피니언 리딩을 한다는 매체가 거의 중국 공산당 대변지 같은 소리를 가끔씩 하니까 한국이 그렇게 불안정한 나라인데 그럼 미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통제할 수 없는 핵전쟁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핵인질이잖아. 거기 왜 있냐 우리 애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그 안에 미군 주둔이 필수 항목으로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자체가 휴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다른 버전이 만들어질 수는 있겠지. 그래 휴지된다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진실이에요. 그게 자체 핵무장하면 반드시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깨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얘기는 제 두 번째 얘기는 미국 전문가들 잘 안 해요. 미국 전문가들 저런 얘기하면 한국이 자존심 상할까 봐. 세 번째는 뭐냐면 동맹 없는 한국 자체 핵무기, 저 누나라고 불렀어요. 핵무기를 nuclear weapon, 그래서 나는 with no alliance, 동맹 없는 한국 자체 핵무기는 중국에 먹혀요.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기 혼자서는 중국을 제압하지 못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누가 했다? 블링컨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이크 설리번 안보보좌관이 얘기했나? 둘 중에 하나예요. 미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자기 혼자서는 중국 제압 못한다. 백모 얘기 아닙니다. 예, 미국의 그 정책 핵심 브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지 않는 북핵 중국 제압 레시피 5개 레시피 얘기를 안 하죠. 미국의 압도적 첨단 군사력. 지금 여기 있는 게 이제 B-21 같은 거죠. 예. 이런 거 있어야지 제압해요. 예. 그 다음에 한미동맹. 예. 그 다음에 한미일 삼국체제. 그 다음에 와우 자주국방. 제가 엊그저께 할 때 4대 요소라 그랬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발굽과 삼각지대가 있더라고. 우리 조상님 덕을 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5번째 요소로 넣습니다. 예. 갑자기 말발굽 얘기를 해. 예, 들어보시면 이거 말발굽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딱 말발굽이네. 예. 중국 심장부, 랴오베이산. 이거 한국에서 바로 때릴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뭐 요새 첨단 무기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첨단 무기 뭐 970km야 뭐 옆 동네지 바로. 그냥 패는 거예요. 열받으면 평택에서 베이징 970km밖에 안 됩니다. 뭐 저기 가면 한 500km밖에 안 될 걸. 그 백령도에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던 거 강사진 삼각지대, 강정 사세보 진해 삼각지대죠. 사세보는 미군의 동아시아 최대 해군기지죠. 아마 미국이 해외에서 운영하는 해군기지 중에 해외 해군기지는 최대일 겁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데보다도 클걸요. 이거 굉장히 큰 기지예요. 사세보.
또 강정과 사세보는 300km밖에 안 되죠. 뭐 진해와 사세보도 한 300-400km밖에 안 되고 이 삼각지대에서 2,000km면은요 중국인의 90%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저기에 나타난 그 푸른 원이 그 2,000km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인의 90%를 내가 어떻게 계산하냐? 예, 여기 꼭지점 이걸 이제 흑룡강변에 있는 헤이허고요. 여기 꼭지점이 그 덩총이라는 데입니다. 덩총. 예, 미얀마 국경에 있는. 그래서 헤이허랑 덩총을 연결선을 그리면 이 오른쪽에 이 회색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중국인의 94%입니다. 근데 2,000km면 여기 해남도 바로 위에서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오지. 그 대신에 뭐 여기 좀 사람 인구가 좀 부족한 여기가 좀 들어오죠. 그래가지고 뭐 한 5, 6% 빠지면 90%예요. 94에서. 94%에서. 그럼 이제 제가 드렸던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강사진 삼각지대, 강정 사세보 진해 삼각지대는 세계 최강의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해저에는 미군이 그 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잠수함 감시 케이블이 있어요. 서쪽은 목포와 평택 해군 함대가 막아줘요. 동쪽은 이게 동해인데 이 동해가 그 중국 함정 잠수함에겐 죽음의 덫입니다. 이게 동해가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해협을 거치지 않으면 드나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위에 사할린 해협은 그건 좁을 뿐만 아니라 한 30m밖에 안 돼요. 그냥 골로 가요. 거기로 빠져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진짜 싸움 붙었을 때. 나머지도 다 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사할린과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해협고요. 뭐더라? 그게 그다음에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에 있는 해협. 그다음에 혼슈와 큐슈 사이에 있는 해협. 그다음 큐슈 남단을 돌아가는 해협. 다 해협을 거치지 않으면 못 다녀요. 대한해협, 쓰시마 해협 다 못 다닙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기는 한번 들어오면 골로 가는데요. 잘못 들어오면. 거기다가 이게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본이 잠수함 초계기만 60대를 갖고 있잖아요. 첨단으로 자기들이 개발해서 갖고 있는 거 P1. 우리가 계속 초계기가 좀 증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일본과 한국의 매복 방어형 잠수함, 공격형 잠수함이 아니라 매복 방어형 잠수함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정숙하고. 동해도 저게 잘 집적 못 되는 데라고요. 우리가 파워가 있으면. 남쪽은 오키나와 열도 쪽이니까 당연히 집적 못 되고. 그래서 이게 이 골든 트라이앵글이에요. 그 강사진 삼각지대가. 그 강사진 삼각지대에다가 배 띄워놓고서 쏘면 한 2,000km 가는 미사일 중국인의 90%가 커버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좀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마지막은 제가 이제 억지로 사족으로 붙인 거고요. 러시아는 우크라에서 이제 그 외부 도발이 파산을 일으켜서 내부가 저게 우당탕탕 할 거다. 이란은 17 그 하마스 테러를 사주해서 외부 도발을 했는데 그게 파산을 일으켜서 저 내부가 우당탕탕 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거 대비한답시고 지금 저 자작극 벌인 거다. 솔레이마니 그 숨진 지 4주년 이 소위 추모식에서 마찬가지로 중국은 이거 외부 도발을 새똥 갈기듯이 여러 군데를 해놨는데 그 중에 그 새똥 중에 제일 굵은 놈이 이게 그 한반도의 북미사일이다. 이것도 무르익게 되면은 결국은 이게 파산할 거다. 북한 자유화나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난다. 그러면 중국도 저게 내부가 우당탕 할 수밖에 없다. 오늘 그 같은 얘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